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진이냐면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자,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는 모두 지진이라고 부르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진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화산활동. 자, 무조건 화산활동은 지진의 원인이야. 그러면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는, 즉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아무 말 안 해도 지진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예,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꼭 화산이 일어나나? 아니지.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잘 알아야 돼. 화산은 지진의 원인이야. 그런데 지진은 화산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하 동굴의 함몰. 자, 커다랗게 지하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약해져갖고 무너지면 쿵하고 위에 땅이 가라앉으면서 지진 나겠지. 요즘에 막 싱크홀 같은 거 나오잖아. 전 세계에 막 싱크홀을 뭐 한 100m 원 모양으로 뚝 끊어져갖고 가라앉아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지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층. 지각이 끊어지는 거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불러요. 단층 때문에 니네 바다에서 쓰나미가 나는 걸 뭐라 그런지 알아? 아, 그 단층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을 쓰나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쓰나미. 단층 때문에 생기는. 알겠지? 예, 아무튼 이런 게 있어. 자, 이게 원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원과 진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진원은 지진이 일어난 지점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진앙은 진원의 수직한 지표면을 우리가 진원, 진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 게, 자, 천발 지진은 진원 깊이가 100km 보다 얕을 때,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은 진원 깊이가 100km보다 깊을 때를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발 지진은 얕은 지진, 신발 지진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진원이야. 그러면 진원에서 이렇게 수직한 여기가 진앙이 되겠지. 예, 근데 요게 100km 미만이면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진원. 천발 지진. 아, 얕을 천자를 쓰는 거예요. 천자가 얕을 천자야. 그런데 요 깊이가 이렇게 굉장히 깊어. 그래가지고 100km 이상이야.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신발 지진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됐니? 안 됐니? 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게 바로 진원, 진앙, 신발, 천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자, 지진의 규모와 진도.
자, 규모와 진도가 뭔 말인지 구별 좀 해야 돼. 자, 진도라는 말 들어봤지? 네. 그쵸? 근데 우리가 규모라고 쓰는 거는 뭐냐면, 자, 지진 발생 당시 외부로 방출된 에너지예요. 지진 발생 당시 외부로 방출된 에너지를 규모라고 하는데, 같은 지진, 동일 지진에 대해서는 자, 같은 지진에 대해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쉽게 자,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지진이 발생했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지난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에너지가 100만큼 나왔대 라고 하겠지. 근데 미국에서도 어떻겠어? 야, 그 지진은 에너지가 100이었대 라고 얘기하겠지. 네. 그래, 그러니까 같은 지진에 대해서는 거리가 아무리 달라져도 규모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모는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 외부로 방출된 지구 내부 에너지거든. 근데 진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진도라고 하는 것은 지진의 피해 규모예요. 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피해가 얼마나 생겼느냐, 이거를 진도라고 불러.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봐봐. 진원과 거리가 멀수록 어떠니? 일반적으로 진원에서 멀수록 피해는 커, 작아? 피해는 작죠? 야, 네. 미국에서 일어나는 지진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하고 피해가 같을 수 있어? 아니지, 음, 우리나라의 피해는 미국에서 일어날 때는 전혀 피해를 안 받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지. 그러니까 피해 규모는 다르지. 근데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면은 피해는 작아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내진 설계 또는 집안암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진 설계를 굉장히 잘 해놨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막 뭐 건물에 매달아놓은 것들이 떨어지고 하기는 하지만 건물이 폭삭 주저앉지는 않잖아. 근데 시베리아에 저쪽 보면은 산 높은 곳에 사는 그쪽에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싹 무너져요. 왜? 벽돌로 지었거든. 그런 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집이지. 그래서 그런 집은 이 내진 설계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워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으면은 피해가 작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피해가 커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집안암, 즉 암석이 화강암 같은 용암으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에서는 지진이 나도 오래 견뎌. 그런데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막 흔들다 보면 퇴적암이 다 깨져갖고 액상화된다고 하거든. 그래서 건물 같은 게 그냥 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진도라고 나타나는 것들이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피해와
피해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피해는, 자, 1차 피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1차 피해. 자, 1차 피해는 직접 피해예요. 자, 직접적인 피해는 어떤 게 있냐면, 건물 붕괴, 도로 붕괴, 또 집안의 용기 침강 등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쑥 솟아오르거나 막 땅이 꺼져버리는 거. 이게 직접적인 1차 피해야. 근데 2차 피해도 있어요. 자, 2차 피해는 어떤 게 있냐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 지진이 일어나는데 화재 나오는 거. 어때? 우리 요즘에는 도시가스 쓰잖아. 그러면서 이 도시가스가 막 끊어져요. 그러면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터져. 불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니네 지진에 매몰되거나 그러면 막 방역하는 거 알아? 소독약 뿌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에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막 깔려서 죽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썩지요? 질병이 돌아. 그래서 전염병 같은 거, 질병 이런 것들은 2차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야. 그런데 이 피해는 환경적 피해 이렇게도 나뉘고 환경적 피해 이거는 말 그대로 읽어주면 돼. 자, 숲이나 이런 것들이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전적 피해, 재산적 피해라고 하지. 자, 사회 경제적이라고 하자. 사회 경제적 피해가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피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생태 환경이 망가지고 나무들도 막 쓰러지고 이런 건 다 환경적 피해. 사회 경제적 피해는 쉽게 건물이 붕괴되고 집안 뭐 도로 붕괴되면서 나중에 그것들 어떻게 다 복구하려는데 비용이 들겠죠. 이런 걸 사회 경제적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대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책을 한번 보세요. 대책. 자, 대책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형 변화를 관측을 해요. 자, 지형 변화를 관측하는 거야. 그래서 야, 뭐 땅끼리 서로 많이 어긋났는데 지금 땅과 땅이 막 이동하고 있어 막 이런 거야. 이런 걸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지진이 앞으로 일어나겠는걸 이런 거. 그리고 지진계를 설치한다든지 내진 설계를 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하죠. 요즘에 니네 지진 안전하게 피하는 것들 막 TV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얼른 책상이나 이런 데 밑으로 숨었다가 그러고 나서 흔들리는 게 멈추면 건물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을 이용도 해요.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지진파를 이용하는 지진파를 이용한 지구 내부 구조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하 자원 탐사를 하는데도 지진파를 이용해요. 이런데 지진파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지진의 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났어요. 화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화산으로 가보자. 자, 화산이라고 하는 건 뭐가 화산이냐면 마그마가 분화하는 과정 전체를 우리는 화산이라고 불러요. 마그마가 분화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땅 위로 솟아오르는 거 이게 화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마그마가 생성이 돼야 돼요. 자,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되겠죠.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기는 거야. 지표에서 마그마는 안 생겨요. 자,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긴 마그마가 거기서 굳어버리면 화산이냐?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마그마가 상승해야 되겠지. 근데 마그마를 상승시키는 힘이 뭔지 알아? 마그마를 위로 막 위로 올리는 힘. 그게 수증기 압력이에요. 수증기 압력.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은 이게 화산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화산 분출물이라는 게 있어. 자, 화산 일어날 때 분출하는 물질을 화산 분출물이라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화산 쇠설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화산 쇠설물은 튀어나오는 알갱이에요.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입자 크기에 따라 분류할 때 자, 화산 암괴, 바위 같은 거예요. 자, 화산 암괴가 제일 커. 그 다음에 화산 자갈이라 그래서 이걸 화산력이라고 불러요. 화산력. 암괴는 주먹보다 좀 큰 돌이고 화산력은 자갈만한 것들.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게 화산재.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작은 게 화산먼지라고 불러요. 화산진. 자, 이렇게 해서 화산 쇠설물이. 근데 이 화산 쇠설물에 의해서 피해가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거기에 보면 환경적 피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자, 그게 뭐냐면 화산 쇠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지면에 따라 흐르는 산사태라고 나 있죠. 이걸 피해라고 쓰죠. 피해. 자, 어떤 피해가 나오냐면 화산 쇠설물이 자,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산사태처럼 흘러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피해가 있냐면 자, 화산재는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요. 성층권에 오르면은 태양빛을 차단하기도 하고요. 기온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가는 거를 비행기 운항을 방해를 해. 저 비행기 같은 것들은 이 화산재가 있는 곳에 지나가잖아? 그러면 비행기 엔진 다 타버려요.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절대 비행기 가지 못해. 알겠지? 그 다음에 이 화산재는 또 정밀공업의 반도체 같은데
자, 영향을 줘요. 자, 아주 정밀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려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책이 여기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자, 화산재가 쌓이잖아.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기도 해요. 자, 요게 바로 화산 쇄설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산가스가 나와요. 자, 화산가스, 니네 생각을 해봐. 화산가스는 대부분이 뭘까? 대부분. 자, 아까 저 마그마가 상승하는 거 수증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니네 화산 일어날 때 위에 굉장히 막 구름처럼 막 이렇게 있는 거 봤어? 화산 터질 때 화산 위에 막 구름처럼 엄청나게 연기 같은 거 막 있잖아. 그 연기의 대부분이 수증기예요. 또 화산재도 있고 대부분 수증기야. 그리고 소량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에요. 자, 그러면 피해를 한번 볼까? 이 화산가스의 피해. 자, 이 화산가스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 수증기 냉각에 의한 폭우가 내려요, 폭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거든, 거기에 수증기가 엄청나니까. 그리고 또, 자, 생물의 질식상. 쟤는 공기보다 무겁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체가 산소가 다 위로 뜨고 이산화탄소가 가라앉아요. 니네 실제로 있지? 그 하와이에 굉장히 유명한 화산이 있거든. 하와이. 어떤 화산이 있냐면 킬라우에 화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화산이 아주 조용하게 흘러내려. 용암이. 근데 사람들 그러니까 화산을 보러 많이 가겠지. 근데 이 화산이 굉장히 좀 심하게 화산 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화산을 구경하려고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기체들의 질식사 해가지고 17명이 죽었어. 관광객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산화황이 물에 녹잖아? 그러면 산성비가 만들어져요. 산성비 피해가 일어나요. 이산화황이 녹으면 굉장히 강한 산성비가 내리거든. 이해됐니? 네. 이런 것들. 자, 그래. 이런 것들이 화산가스의 피해. 그런데 거기 책에서는 읽어보면 돼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기체. 이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치? 그 네. 다음에 뭐 쭉 나와 있어. 햇빛을 가려 막 이런 거는 앞과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암이에요. 자, 용암이라고 하는 거는 온의 마그마에서 체가 빠져나가 액체 상태를 용암이라고 불러. 니네 제주도 현무암을 보면은 뻥뻥뻥뻥 구멍이 되게 많지. 그 구멍이 바로 다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이에요. 식으면서. 자, 이 용암에 의한 피해를 한번 볼까요? 피해. 이 용암은 도로나 산림이나 가옥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우니까 화재를 일으키겠죠, 화재. 맞니? 네. 이런 것들이 피해가 일어나요. 도로에 용암이 쌓인다고 봐봐. 그 도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지. 그리고 막 집으로 용암이 밀고 들어온다고 해봐. 집 다 파괴되지. 그리고 산림, 숲도 다 파괴가 되죠. 알겠냐? 네.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의, 자,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한, 이용은 또 어디에 할까? 용암. 자, 얘는 좋은 광상이 만들어져요. 광상이 형성돼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지하 자원이에요. 뭐 지하 자원에는 철도 있고 탕스텐도 있고 금, 은도 있고 막 이러잖아. 네. 이 마그마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섞여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이 용암은 또, 자, 관광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열 발전을 쓸 수 있어요. 지열 발전. 지열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그래. 그 다음에 온천도 개발하죠. 온천 개발. 자, 온천은 일본에 많지? 네. 일본에 가면 온천이 되게 많아. 왜? 일본에 화산이 일어나는 곳이 엄청 많거든. 일본이 이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요. 그래서 화산이 되게 많아. 요번에도 굉장히 큰 화산이 터졌다고도 하잖아. 들어봤어? 네. 화산도 터지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일본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이게 화산 분출물이라고 불러.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피해도 다 여기서 살펴봤으니까 대책만 간단하게 한번 보자. 세 번째, 대책. 자, 화산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자, 여기에서는, 자, 이게 이런 거야. 안전교육은 당연히 해야겠지. 다음에, 자, 호수의 산성화를 조사를 한다든지, 산의 경사도를 측정을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산에서 있지 마그마가 쭉 하고 솟아오를 때는 산이 부풀어요. 경사가 달라져.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미리 화산이 일어날 것 같은데 미리 검사하는 것들이야. 알겠죠? 네. 그리고 용암의 이동 경로를 조절을 해야겠지. 자, 너네 혹시 영화 중에 볼케이노라고 본 적 없겠지? 볼케이노? 이 음. 볼케이노가 무슨 영화냐면 있지? 어떤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도시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막. 그러면 도시로 막 용암이 흘러내려오는데 소방관들이 이 앞에다가 막 블록을 쌓아. 블록을 쌓고 비행기 막 헬기 같은 걸로 가서 막 물을 뿌려. 그래가지고 이 용암을 식히거든? 그러면은 길거리로 막 내려오는 용암은 이제 식었으니까 멈출 수 있겠지. 근데 네. 문제는 어디냐면 이 지하수로 있잖아. 이 미국 같은 데는 특히 지하수로가 엄청 크지. 막 물이 흐르는 지하도 같은 데가 되게 크거든. 그 땅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흐르다가 이제 여기에 큰 건물이 있어. 이게 건물.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있는 이 앞에서 땅 속에서 막 솟아올라 가지고 이 건물로 덮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화인데 이 건물을 쓰러뜨려요. 폭발을 시켜서. 쓰러뜨려 갖고 이 건물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 건물에 부딪혀서 바다로 흘러가게.
이 용암을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는 영화거든. 선생님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니네 한번 혹시 검색해서 볼 수 있으면 볼케이노 한번 해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책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우선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봐. 오늘은 되게 작은 부분까지만 할 거예요. 자, 지각변동의 변동대 판구조론 판의 경계는 안 하고 그 판의 경계가 뒤쪽에서 아주 자세히 나올 거거든. 여기에서는 지각변동은 이미 배웠어.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지구 내부 에너지. 그치? 예, 그거 다 배웠으니까 뭐만 배울 거냐면 변동대 판 구조론만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변동대라고 하는 거는 뭐를 변동대라고 하냐면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자가 띠라는 뜻이야. 띠. 혁대라고 할 때 우리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혁띠라고 하죠. 띠대라고 해요. 띠대. 자,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얘는 대체로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가 일치해요. 자, 조산대가 일치한다. 그러면 이 변동대는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에서 배울 텐데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자, 이게 변동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어디가 있냐면 환태평양 변동대 그 다음에 자 알프스 히말라야 그 다음에 대서양 해령이라고 나와 있죠. 해령 등등이 이게 변동대 가장 대표적인 곳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판구조론을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자, 판구조론은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지하 약 100km 정도의 암석권을 판이라고 불러요. 암석권. 암석으로 돼 있어. 딱딱한 암석으로. 이걸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판은 있지. 대체로 두 개 판이 있거든. 대륙판. 두껍다. 두꺼운 게 대략 얼마냐면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하강암질 암석이고 밀도가
2.7이야. 이게 대륙판이에요. 그리고 해양판이 있어. 자, 해양판은 얇다. 약 5km 정도의 두께를 갖고요. 현무암질 암석이에요. 그리고 밀도는 3.0이에요. 자, 이게 판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니네 봐봐.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부딪히면 누가 더 무거워? 해안판이 더 무겁지? 네. 그러면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부딪히면 누가 아래로 가? 해안판이 아래로 해양판. 가겠지. 해안판은 아래로 대륙판 밑으로 스며들어가요. 자, 그리고 연약권이라는 게 있는데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정도로 얘가 유동성 멘틸 부분이에요. 유동성,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연합권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곳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연합권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높은 곳, 이렇게 얕은 곳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 여기가 바닷물이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가 판이 되는 거야. 판 100km. 그리고 요 밑에는 판이 아니에요.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자, 판은 이게 멘틀이거든. 멘틀 여기가 멘틀. 여기도 멘틀이에요. 근데 멘틀은 100km 정도까지를 판에 속하는 거고 100km보다 더 깊은 곳은 연약권이라 그래서 판이라고 안 불러. 알겠죠? 그러면 판은 연약권 위에 떠 있는 거지. 판은 연약권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권이 유동성이 있다 그랬잖아. 멘틀이 유동성을 가져 움직여. 그러면 그 위에 떠 있는 판도 같이 움직이겠네?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한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 없어요. 없어요?